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대사증후군 때 약만 먹으면 될까요? 대사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알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란 세포가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대사가 망가지는 것의 핵심 기전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흡수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은 세포들에게 당을 흡수하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지방세포에서는 당을 중성지방으로 변환시키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저항성이라는 말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못 알아듣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세포가 인슐린은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인슐린 저항성 왜 생길까요? 지속적으로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세포는 이거에 대응해서 신호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는 족족 반응하다 보면 세포가 너무 지치니까 그러겠죠? 그럼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시키는 음식이 뭘까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탄수화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밀가루, 과당,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혈당을 증가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이런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저항성은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즉 혈액 내 인슐린 농도도 높아지는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결과로 발생한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조절을 힘들게 해서 당뇨가 되고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만성적으로 미세혈관의 문제를 일으켜서 대표적으로 신장병, 망막병, 말초신경병을 일으킵니다. 혈액 내 높아진 인슐린은요, 지방을 자꾸 축적시켜서 비만을 만들고요, 지방간도 만듭니다. 또 성장 증식을 유도해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 저항을 높여서 이런 높아진 혈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장은 혈압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혈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뇨약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지 당뇨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약이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 인슐린 분비를 더 늘린다거나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거나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거나 소변으로 당을 많이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당뇨약을 20년쯤 드신 분들 보면 당뇨약만 3-4가지 드시는 게 아닐까요? 이 모든 시작은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원인은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에 있으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식단 관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잡곡밥에 나물만 드시면서 식사량 조절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세포가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연료만 넣어주면 금방 배가 고프고 먹어도 힘이 안 나겠죠. 그러다가 환자분들은 또 죄책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고 간식 먹고 혈당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제가 왜 이런 대사질환을 공부했을까요? 신경계 합병증은 대부분 대사질환의 마지막 차례였기 때문에 이미 환자가 진료실에 올 때는 제가 개입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환자를 보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네요. 당뇨 관리 잘 하셔야 하고요. 하고 신경통 약만 씁니다. 환자들은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점차 신경통 약은 늘려가게 되고요. 이런 진료실에서 저는 나는 약 자판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만병의 시작점인 대사증후군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약을 끊을 수 있는 생활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의 시작은 뭘까요?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대사질환에 걸린 게 아니거든요. 식품업계 로비로 잘못 설계된 식단 피라미드,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식습관부터 해서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성화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도 당연히 영향을 줬을 거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맥락을 이해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의지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14kg 정도 감량 후 현재 유지 중이거든요. 저의 이야기가 대사증후군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 전 단계 혹은 비만, 고혈압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